그 문제집으로 가시면 이제 281페이지는 펴놓으시고요. 281페이지로 가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 절차라는 게 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개발의 과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워포드의 개발 과정이 7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옆에 보시면은 또 뭐 그 일본인이 얘기한 개발 과정이 5단계는 제가 해드릴게요. 계획의 계자 동그라미죠. 계획의 계자 동그라미시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일단 사업 계획을 해야겠죠, 그죠? 협의에다 협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이 매도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업자가 토지 매수와 협의를 해야겠죠. 토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 개업 인수처에 이제 인이 들어가니까 인가라는 단어가 있죠. 허가한처는 시행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시행하고 처분합니까? 땅 팔고 건물 짓고 분양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개협 인시처. 그럼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이라는 게 있죠. 요건 순서만 좀 알아두세요. 그죠? 일단 딱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보시면 워포드의 개발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시험 문제가 순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시험이 올해 또 나왔는데, 이제 헷갈린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예 지금 뭐 한문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프린트에 테마 2에 가시면은 중간 라인에 부동산 개발의 단계, 개발 과정의 7단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헷갈린 게 구상 단계를 아이디어라고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나온다? 아이디어. 자, 전실행은 실행이에요? 실행 가능성 전이에요? 그걸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실행 가능성은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타당성이 나올 수 있고 실행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 7단계 있어요?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자, 구상 단계를 뭐라고도 하죠?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죠? 구상 단계. 아이디어라고도 한다. 그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나온 줄 사업 구상 단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은 그냥요, 실행 가능성 전이에요. 실행 가능성 전. 그래서 전 가능성이다, 실행 가능성. 타당성이에요,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예비적 타당성이죠. 타당성이다. 이렇게 봐봐요. 그럼 예비적으로 본다는 것은 전 실행 가능성은 그냥입니까? 이건 계략적입니까? 계략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빨리 부지를 구입해야겠죠? 그래서 부지 매입이라고 나오지만 또 부지 요새는 확보라고도 나와요. 자, 부지 확보한 다음에 그냥입니까? 실행 가능성입니까? 실행 가능성. 그럼 실행 가능성은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그냥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이고. 그 다음에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그래서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인데, 특히 타당성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 복합 개념이 법 경기 중에서 뭐니 해도 그냥요, 경제적이 제일 최고예요. 최고죠.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채택되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마케팅 단계에 초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마케팅 단계를 매도하거나 우리가 매도 분양하거나 우리가 임대를 할 때 후기 단계에서요, 초기 단계에서부터요. 초기 단계.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구상을 뭐라고도 하고 전 실행 가능성을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타당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순서의 야매를 원하시죠. 근데 야매가 두 가지가 돼요. 두 가지가. 그죠? 뭐 어떻게 되냐면 구상 단계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대로 가세요. 구전, 그죠? 부실, 금건마. 구전 동화는 그냥이야. 입으로 내려온 동화야. 확실해. 그 기록이 부실해.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얘가 그냥요,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어요. 타당성으로 나올 수 있고 부지 타당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보세요. 예. 예. 아가 뭐죠? 타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초의 야매를 2개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전부실 근거만 나올 수 있고 아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자, 부가 불타는
자, 타가 타당성이죠. 불타는. 다음에 금요일에는 제 친구의 건마라는 애가 있는데 잘 놀아요. 따라서 건마와 함께. 아시겠습니까? 지금 안 먹히는데 문제 풀면 먹혀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있으면 뿅 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예를 아야 풀 수 있는 기출문제를 나왔었거든요. 아가 뭐죠? 얘가. 거기까지가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문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몰라야 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죠. 개발의 위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인 위험이 있죠. 법률적 위험은 자,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자, 제가 프린트에 토지 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 소유권은요. 사법이 되겠죠. 아니 프린트 그냥 읽어주세요. 사법이죠, 그죠? 이거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야겠죠. 그러면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이 이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고 2번이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그냥이야. 이건 법 때문에 그래.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얘기해봐요. 그럼 이건 시장위험이에요, 법률적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인허가 불확실성은 법률적 위험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시장은 확실해, 불확실해? 그럼 항상 변하죠. 시장위험은 시장조사를 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자, 요번에 따끈따끈한 게 거기 이자율 상승이라는 게 있어? 공실률 증가, 공사 자재 가격 급등, 임대료 하락 있죠? 자, 이거는 법률에 들어가요, 시장에 들어가. 아까 행정인허가 불확실히 법률 쪽에 들어갔죠. 얘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적중시킨다 그랬죠? 그럼 아까 행정인허가랑 요거 시장위험을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뭐 연구 이런 것도 이따가 하고, 자, 비용위험은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럼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더 나가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게 되면은 비용은 줄이지만 개발 사업비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자체가 자, 우리 분석 체계가 나왔었는데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분석이 문제예요? 경제성 분석이 문제예요? 어떻게 알았어? 시장 두 글자, 경제성 세 글자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고 5단계로 나올 수 있어요. 찾았습니까? 시장 안에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 불러봐.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경제성은요. 타당성과 투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개발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업. 그래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럼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요. 자입니다. 그냥 이제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 그럼 밑에 박스 안에 지역 경제 있어요? 지역 경제. 그럼 지역 경제를 본다는 것은 특정 부동산이에요? 모든 부동산이야?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거시적. 그래서 인구라든지 고용, 그런 거, 소득 같은 거 보죠? 그래서 따라서 LQ. 입지계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경제 부분 기반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먼저야? 시장성이 먼저야? 어떻게 하셨어? 두 글자, 세 글자. 야매도 다 까먹었나 봐. 그럼 시장하고 시장성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내용도 다르죠? 그럼 시장은 그냥이야?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야. 수요 공급이고, 시장성은요?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죠. 맞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 수요공급 나오면 무슨 분석 찍고, 매매 나오면, 성매매. 성매매. 이렇게. 알겠죠? 그죠? 땀나. 아씨. 알겠죠? 맞출 수 있어요? 매매 나오면 시장 찍어, 시장성 찍어. 어떻게 알았어? 가만 조용히 해. 자,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두 가지 바꿀 수 있어요.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강사 생활 해봐.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요? 제 성매매 하는데? 자.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이다? 시장. 그 위에 시장이라고 돼 있죠? 전체적인 시장 분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돈 되는 게 아니죠? 밑에 뭐 다 있는데 뭘 필기를 하세요? 밑에 지금 밑에 보고 계셔요? 정보를 제공하고 제약 조건이나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라고 돼 있죠? 시장의 채택 가능성.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보를 또 제공할 수도 있죠. 제공해서 얘한테 넘겨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끝나면 그냥이 돼요. 경제성 분석을 해야 돼요. 돈이 돼야 되죠. 그럼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그럼 타당성은 수익이 적어야 돼, 많아야 돼요. 많아야 하고, 우리가 보통 세후연금 수준을 따져서 비용보다 많고,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자, 이 두 가지는 무슨 성이라고 돼 있죠? 경제성이라고 돼 있어요. 경제성은 그냥이야, 돈 되는 거야. 돈 되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수익성이야. 수익성이나 최종적인 투자 결정이죠. 최종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왜 지시성 타투 아세요? 지시성 타투. 그래서 제가 타투가 그냥이야, 문신이야. 그래서 제가 시골에 들어가고 사우나 갔는데, 조폭이 계셔요. 근데 쫄다고 들으면서, 성님, 지시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이렇게. 그 다음 이게 안 되면, 지월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야? 얘 두 글자, 얘 세 글자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뒤에 있는 놈이 앞에 걸 포함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시장과 여기 시장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걸 따로 물어봐요. 그럼 이건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으로 물어봐요? 시장과 경제성. 그럼 두 글자, 세 글자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시장성 분석의 하나가, 다음에 흡수율 분석. 흡수는 얼마만큼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흡수됐다는 소비에 대한 시간인데, 분양률을 내기를 해요. 그럼 흡수율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따가 가겠지만은, 위에 있지만, 과거 추세가 목적입니까? 흡수율은 미래가 목적입니까? 거기 디귿번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미시적인데, 과거 추세를 파악하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 흡수율 목적이 있다는 거죠. 찾으셨죠, 그죠? 그다음 중요한 거는, 흡수율도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흡수율이 세 글자니까 얘도 시장성이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책에 조금만 좀 제가 281페이지에 좀 살을 붙일게요. 281페이지 가시면 살을 좀 붙이면 281페이지에 281페이지 밑에 박스 찾으셨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예비적 타당성은 그냥이야 계략적이 나와야 돼. 계략적이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이야. 보고 계시죠? 타당성은 복합개념 따라서 법경기. 이 중에서 가장 뭐니 해도 이번 누가 최고야? 경제적. 맞죠? 개발사업의 이 분석 결과가 똑같더라도 반드시 채택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4번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게 달라서 그렇고요. 맞나요? 자, 마케팅은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매수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후기다, 초기다. 초기.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47번의 이 저자가 법률적 시장 비용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아까 제가 토지이용 규제는 사법이야, 공법이야? 소유권은 사법. 아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이용계획에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 자, 시장 위험은 확실해요? 시장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흡수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흡수율은, 자, 생각해 보세요. 흡수율은 분양률이 95% 됐어요. 많이 됐어요? 적게 됐어? 10년에 95% 모르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일정 기간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유량 개념이란 아시죠? 이것도 유량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죠? 그럼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밑줄 쳐봐.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민감도야, 흡수율이야. 흡수율 분석이에요. 맞나요? 자, 얘 아까 과거 현재가 중요한 겁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미래의 흡수율의 파악이 목적이 있죠? 얘기 좀 해주세요. 거시적이 아니라 구체적 미시적이며 흡수율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좋죠? 시장 위험이 감소되고요. 자, 아까 개발에 대해서 매도하려면 그냥이야 초기해야 돼. 그럼 개발 사업의 초기에 먼저 팔아먹죠. 근데 그때 매수자의 위험은 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개발 사업에 대한 가치가 작아지고, 그럼 개발 사업 후기로 팔면은 매수자의 위험은 작아지지만 개발 사업의 가치는 점차 상승하겠죠? 이해 갔나요? 자, 비용은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더 나가죠.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용을 줄이지만 또 개발 사업비가 높아지고 부실화가 될 수 있죠.
자, 시장하고 경제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이 먼저고 경제성 분석이 후행한다고 얘기했나요? 자, 그럼 경제성 분석은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고 정보 자료 제공하고요. 경제성은 그냥입니까? 돈 되는 겁니까? 다음에 수익성, 투자 이런 단어 나오면 못 찍어. 경제성 찍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아까 지시성 타투라는 거 아시죠? 그럼 지역경제는 지역경제 고용인구 소득에 대한 거시적이고 시장은 수요 공급이고요. 시장성은 그냥이야 매매가 나와야 돼. 어떻게 알았어? 조용히 하고 있자. 그래서 매매가 있는 시장성이 나오셔야 돼요. 자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제성에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타당성은 개발 사업에 자금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한 충분한 수익이고 투자 분석은 이제 보통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죠.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 저자가 내시는 게 역할에 뭘 내셨냐면 2번에 가시면 다음에 부지 분석. 자, 그럼 특정 용도가 어떤 부지가 적합하지? 이렇게 하고 주어진 부지는 어떤 용도로 하지라는 부지 분석은 자 생각해 보세요. 부지를 분석한다는 거는 경제성에 들어가겠어요? 시장에 들어가겠어요? 날 봐요. 내가 오른쪽에 하고 있죠. 오른쪽 박스가 두 번째 박스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박스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박스가 시장 분석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이 부지 분석은 어디에서 한다? 시장 분석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위에다가 시장을 적어놔야 되는데 편집을 안 했으니 알겠어요? 그 부지는 어디서 분석하죠? 시장에서 하죠. 제 요약에 보시면은 지역을 결정한 다음에 부지 분석한 다음에 수요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따 부지라는 것은 시장에서 한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럼 오른쪽 다시 갈게. 28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어? 위에 첫 번째는 뭐고? 옆 번째는 경제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부지는 어디서 해? 시장에서 한다는 거죠. 뭐가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부지로 할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 사업에도 시장 분석이 행해지겠죠. 타당성 분석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또 이루어지지만 후속 작업으로서 또 검증에 따른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게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수익하고 돈 된다 무슨 뭐 이런 거 나왔다 수년가 나오면 그냥이야 경제성이야. 경제성이 부지 분석 수요 공급 분석 나오면 시장 분석이라는 거 정보 제공한다는 거 느낌 와야 되는데 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입지계수는 이따 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문제는 어떻게 이제 됐나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 296으로 가셔서 296으로 가시면은 9번 문제 있나요? 그러면 자 틀린 거 갈게요. 자 이번에 수익과 비용의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타당성으로 보세요. 예비도 타당성으로 보세요. 예비도 타당성을 얘기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개협 인시처 아시죠? 그럼 1번에 계획 단계 다음에 협의 단계 나오죠? 인가 시행 처분 나머지 거 염두에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틀린 걸 오른쪽 잡을게요. 오른쪽 잡으시면은 10번에 개발 사업의 위험과 시장 가치에 대한 틀린 거. 자, 2번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자재값이 그냥입니까? 계속 인플레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개발 기간이 길거나 인플레가 심하다는 건 비용 위험을 얘기를 해요. 이해 갔나? 그래서 2번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건축자재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아니라 비용 위험이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자 3번하고 5번을 묶어보시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까 초기에 파는 게 낫죠. 근데 매도자는 가격을 낮게 팔아야 돼요. 낮게 파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사전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시장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5번에 가시면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좀 작아지겠죠. 이해 갔나? 나 11번을 봐봐. 11번이 기출인데 기가 막힌 게 나왔는데 봐봐요. 11번 있어요? 자, 이 11번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14번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14번을 풀어볼게요. 하시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시공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을 옳은 것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매장 문화재 출퇴 같은 거는 지가 스스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거시적 시장 환경은 없고, 사업자의 주변 SOC, 사업자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은 없고,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원은 이걸 뺏겼어요. 지금 4번 보고 계셔요? 야간펜 칠하세요. 칠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14번에 4번 찾았나? 그걸 그대로 갖다 놓았다니까. 이따 볼 거지만. 자, 어떻게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4번을 지금 기억하고 계셔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21회입니다. 몇 회다? 시간은 지납니다. 28회로 갑니다. 11번 있어요, 11번? 자, 기가 막히게 3번을 뺏겼습니다. 찾았나요? 어떻게 뺏겼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 행정 변화에 대한 사업 인허가 지원 위험 아까 쳤던 거잖아.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아까 뭐 어떻게 나왔냐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을 골라라 했죠. 근데 여기다 고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있는 위험이야? 없는 위험이야? 없는 위험이죠.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요? 그대로 갖다 베낀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베껴. 그러면 전 페이지 가셔서 298페이지 가시면 14번 있어? 14번에 지금 4번을 뺏겼지? 야, 그럼 1, 2, 3번도 뺏기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바로 뺏기지 않고 약간 좀 지나가야 뺏기는데, 그럼 1, 2, 3번도 그냥입니까? 갖다 베낍니까? 베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장기로 가실 분 1, 2, 3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1, 2, 3번에 숙지를 하셔야 이 문제를 그대로 뺏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어디 하다가 11번 하다가 흥분하다 왔죠? 11번에 3번이 그 문제를 뺏겼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출문제를 저는 있게 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1번에 3번은 이해 가시겠죠? 다른 것들 넘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29회. 작년 29회라고 적으세요. 근데 되게 쉬운 게 아파트 개발 사업의 사업에 그냥이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찾았어?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긍정적일까? 지 비용이 나가는데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긍정적일까?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 위험이 있죠. 용적률이 어떻게 돼? 이 좋아. 1번 한 개. 맞아요.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건 부정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나올 게 느낌이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조합원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정적으로 미치겠죠. 얘기해봐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분양가가 인하됩니까? 그럼 조합원의 부담금이 커지겠죠. 뭐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여기는 12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아시겠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프린트에 요 13번은 어디에 있냐면, 제 프린트를, 아까 지금 여러분들 앞 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보수 개처를 제가 뺐네. 요걸 보수 개처를 빼서, 요거는 제가 절로 갈게요. 우리가 그 문제집으로 갈게요. 문제집. 죄송합니다. 문제집으로 가시면 보수 개처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285페이지로 갑니다. 285로 가시면은, 가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자, 재개발의 방식의 유형이 있죠.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맞히셔야 되는데, 수복하고 보존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방식의 유형입니다. 시행 방법이에요. 재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수적과 가장 소극적과 적극적이 있죠. 그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따보세요. 보수 개철. 순서 맞게 놨네. 보존은 가장 소극적이죠. 그냥입니까? 미리 예방을 합니까? 예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사전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전에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수복이 있어요. 수복은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해. 요인만 제거라는 단어가 있죠. 요인만 제거. 계속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보수 개철, 개량과 철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철거가 가장 적극적이죠. 그냥요 완전히 제거야. 완전히 제거고. 그럼 개량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됩니까? 질적 개량하죠. 근데 우리가 제가 기본 확장, 개선, 첨가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성분들도 그냥이에요. 재개발하세요. 자, 보조는 그냥이야. 아직은 우량해. 예방을 하죠. 마사지 받는 거예요. 갑순이가 성형외과 가는데 답이 안 나온대. 그냥이야.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거죠. 맞습니까? 수복이 약하고 개량이 강하죠. 수복은 그냥이야. 보톡스 맞아. 요인만 찍었는데 이건 그냥이야. 첨가시키고 그런 거죠. 확장시키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어떤 재개발에 속하세요? 보조는 자기 생각이고요. 어떤 가면 갔더니 너 철거야 막 싸우던데, 그죠? 그러면 남녀노소 봤을 때, 자, 일을 관리 잘해야 되죠? 그럼 양치질하는 건 그냥이야, 보존이야. 보존.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근육이빨 받는 건 수북이죠? 임플란트 하는 건 개량이고, 틀니 박는 건 철거라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보존 찍고 예방, 요인만 제거 못 찍고 수복, 확장 개선 첨가는 개량, 개자 들어가니까 완전히 제거는 철거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 번 시험을 나왔는데 넘기시면 아까 298페이지로 가시면 298페이지에 13번 있었어요. 그 5번이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현재 시설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한 요인만 제거하는 건 뭐죠? 수복입니다. 수복이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관 계상 포인트 48에서부터는 기출문제 외에는 그냥 답만 보겠습니다. 15번 갑니다. 틀린 거. 자, 우리가 이 15번에 5번은 기출문제를 뺏기신 거예요. 지금 5번 보고 계십니까?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걸 뺏기셨냐면, 넘겨보세요. 18번을 뺏기셨어요. 18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틀린 거 다 있죠? 맨 밑에 5번을 한번 보세요. 절묘하게 뺏기셨습니다. 5번이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인근 지역 분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투자 결정 분석이에요? 이건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보고 있어? 18번에 나 5번 보고 있는데? 지문이 똑같은데? 똑같아요. 그러면 15번에 5번을 보시면 그 지문이 똑같잖아요. 그럼 인근 환경 요소를 현황 전망 분석하는 건 투자 결정이 아니라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인근 지역 분석. 제 말이 틀려요? 틀려요? 맞죠, 그죠? 좀 제가 뺏긴 건 아니라 이 저자분이 뺏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16번에 분석이 틀린 거는 3번 흡수율 분석 기억나시죠? 목적이 과거였습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추세 목적이죠. 이거 잘 나와요. 4번.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을 가시면은 17번에 4번 있나요? 4번. 자, 4번에 아까 제가 부지 분석 기억나시죠? 그럼 주어진 부지를 분석한다는 거는 타당성의 경제성입니까? 시장에서 합니까? 시장에서 한다고 하셔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타당성은 경제성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8번의 별표. 오히려 기출문제다 별표 쳐놓으세요. 기출문제. 18의 별표 3개.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자, 아까 1번에 가시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 비율로 조사해서 해당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따라서 흡수율 분석.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자, 그럼 이 저자가 아까 5번의 인근 지역을 투자 타당성 분석에 틀었죠, 그죠? 그럼 나라면 2번하고 3번을 바꾸겠어요. 2번 있어요? 2번은 그냥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은 뭐하고 뭐가 들어갔어요? 수요하고 공급이 들어갔고. 자꾸 해서 미안한데 성매매 아시죠? 그럼 시장성은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매매나 임대가 들어가야 돼.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아까 예비적 타당성은 그냥이야 계략적이야. 계략적이라는 거. 이 지문을 가져가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19번에 부동산 개발에 틀린 게 4번인데 여러분들 아까 시장이 먼저요? 시장성이 먼저요?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을 한 다음에 시장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국어를 잘해야 돼요. 4번 있어요? 그럼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을 기초로 한다는 말이 안 맞겠죠?
시장성 분석이 시장 분석을 기초로 분석했겠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뒤에 수용급사항은 시장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줄만 해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있어요, 20번? 그럼 자, 이겁니다. 자, 그럼 봐봐. 시장과 경제성 중에서 경제성은 그냥이야 돈 되는 거야. 뭐 비용이라든지 무슨 현재 가치라든지 뭐 세후 현금 수지지. 이게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부지 분석은 시장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수용급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따가 그다음에 경제 기반 분석 LQ. 우리가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고 울산 자동차죠. 이걸 지역 경제에서 하니까 이건 시장에서 한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분석의 내용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했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너무 많이 힘들까봐 자축을 다 몰았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 기반 분석, 개발 부지, 수용급이 다 시장 분석이라는 거죠. 맞나요? 경제성은 그냥이야 돈 되는 거야. 비용 나가고 세후 현금 수지, 수년제 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개예요? 3개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넘겨보세요. 자, 지금 계산 문제 보고 계시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볼게요. 자, 21번, 22번, 23번 있죠? 그래서 자, 21번은 제가 이제 풀어드리겠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21번 있어요? 자, 지금 가볼게요. 다음 표를 이용해서 계산한 B지역의 건설업의 입지 개수와 기자한 사람의 여부를 올바르게 연결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뭐 어느 지역에 대한 건설업의 입지 개수예요? B지역. 그럼 그게 기반인지 비기반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기반은 그냥입니까? 1보다 커야 됩니까? 커야지만 기반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LQ는 그냥이요.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죠. 자, 현재 우리가 풀어드립니다. 갈게요. LQ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오셨으니까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B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B지역은 지금 지역이 그냥입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으면 밑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 그래서 우리가 B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이라는 게 있죠. 그럼 B지역은 지금 전체가 그냥입니까? 600입니까? 600분의 400이 되는 거죠. 건설업은. 안 풀어오셨어? 풀어오셨어? 600에 400. 맞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은 얼마에 얼마요? 900에 500이 되는 거죠. 맞나요? 900에 500. 혹시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오셨나요? 두들겨보세요. 제가 야매를 한번 치는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계산기 갖고 있어요? 그럼 저랑 이제 한번 쳐보는데, 이걸 곱하면 2번 되잖아요. 그럼 얘와 얘를 곱합니다. 곱해보세요. 400하고 900을 곱해보세요. 나왔죠? 그럼 거기다가 600 나누고 500을 한번 나눠보세요. 600 나누기 한번 500. 왜 날 쳐다보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이걸 그냥 했어요. 곱했죠? 하세요. 좀 계산기로서. 이걸 곱한 다음에 얘 나누고 얘 나눠보세요. 빨리 나옵니다. 몇 점 몇씩 나오죠? 1.2가 나오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 알아서 해. 이걸 하고 이걸 하면 2번 작업하잖아. 알겠지, 그지? 그럼 이걸 왜 그냐면 다 야매 연구에서 나온 거야. 그냥 곱해. 나누고 나눠봐요. 1.2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빠른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개인마다 틀리니까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본인이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냥입니까? 이걸 곱합니까? 곱하고 얘 나누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놀라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죠? 몇 점 몇이 나왔죠? 그럼 1보다 크죠? 그럼 기반 사람이니까 3번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22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다 해서 이제 나오고 23번이 있어요? 이걸 풀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21번과 22번은 그냥이야 지역이 위에 달렸어. 근데 23번은 옆으로 달렸어, 옆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그게 달라요. 아까는 밑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산만 하면 아주 울렁울렁해. 오늘 계산이 있어, 오늘. 그죠? 그냥 이따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겁니다. ABC.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냥입니까? 전국은 다 같습니까? 그럼 전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조용하지? 맞죠? 기출 문제 돌려낸 건데 기가 막히게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은 가볼게요. 전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철강이 있죠. 전체가 있죠. 자, 그럼 어디를 구하라 그랬지 우리가? 철강만 구하면 되죠. 그럼 철강만 보란 말이야. 철강만. 다 보지 말고. 언제 다 봐 이걸. 알겠죠? 그죠? 그럼 잡아볼게. 얘 불러봐. 얼마야? 300, 500, 200이 되고 얘는요? 700, 600, 700이 돼요. 자, 볼게요. 그냥입니까? 전국은 다 같습니까? 그럼 전국은 얼마에 얼마야? 2000에 1000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전국을 보면 돼요? 그 지역만 보면 돼요? 지역만 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알아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얘는, 자, 지금 얘를 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300을 700으로 나누면 되고, 얘를 얼마 나누면 돼요? 500을 6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요? 걔는 얼마나? 200에다가 700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냥 계산이 잘못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가볼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이요. 전국은 같아요. 할 필요 없고 그 크기를 보는 거죠. 준비됐어요? 내가 낸 게 아니에요. 자, 봐봐. 이거 그냥이야. 600의 반은 얼마야?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반 넘었지? 근데 얘네들은 반 넘어 안 넘어? 안 넘어요. 맞습니까? 누가 제일 크겠어요? B가 제일 크겠죠. 크기가. 내 강의는 머리가 좀 똑똑해야지 강의 들어. 이해하세요? 그거만 보지 말고. 알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700이 기준이죠? 700이 300이 더 큰 거지. 누가 커? A가 크고 C가 이렇게 되는 거지. 대답이 없는 거지. 그죠? 알겠어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푸는 거 아까 있었죠? 이렇게 곱하고 나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강사가 팩트를 알려줘야 돼. 그냥이야 전국은 같아. 같잖아요, 전국은요. 그럼 2000분의 1000은 0.5니까 구할 필요가 없고 그 크기만 구하면 되죠. 전자산업을 볼 필요가 있나요? 뭐만? 철강만 보면 돼. 이 기준이 됐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딱 봤더니 아다리가 얘가 반을 넘잖아요. 그럼 얘가 크겠지 제일. 이해하는데. 근데 얘는 700이잖아요. 700, 300도 이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찍는 거죠. 미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어쩌면 계산을 막 해요. 계산을 하다가 다 틀려. 숫자도 잘 안 나와요. 그죠? 큰일 나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강사는 팩트를 가르쳐 줘야 돼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아까 여러분들 그거 아까 땡땡땡땡 요거 땡땡땡땡 기억나요? 요거 곱하고 요거 나누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안 되면 그냥 나눠서 해. 그냥 할 수 없어. 그죠? 야매를 하면 힘들면은 뭐 알아서 해. 그냥 내 야매를 가져갈 줄 알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것도 힘들어.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알겠죠? 그죠? 다 야매로 나왔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23번 3번인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25번, 26번은 절대 별표 치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 15대 나오고 안 나오는데, 일단은 넘겨볼게요. 또 안 하면 또 야매꾼이라고 할까봐. 자, 가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자, 넘기시면은, 어디 있냐면, 따라서 경제 기반 승수. 딱 한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자, 어디 있냐면, 쭉 넘겨보시면은, 페이지에 283페이지 있거든요. 283. 283에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나? 별표는 치지 마세요. 자, 경제 기반 승수는 배수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총소득 승수 아시죠? 교수님 갑자기 투자론으로 가져가 그러지 마시고요. 승수, 다음에 승수법. 총소득 승수법. 총소득 승수법. 그냥요, 총투자가 올라갔어요. 총투자가 올라갔죠. 그럽니까? 물어본 걸로 나눕니까? 나눠요. 맞아요? 여기도 총인구가 올라가요. 무슨 인구가? 총인구가 올라가고, 지금 비기반이에요? 이게 기반이에요. 기반 인구가 내려가거든요. 이렇습니까? 그럼 자, 어떻습니까?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기반 수가 만약에 5배예요. 몇 배? 그럼 몇 배가 늘어나죠? 5배가 늘어난다는 거야. 이해 좀 해봐.
그러면 거기에 기반 산업이 들어서서 1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전체 인구가 몇 명? 500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거기 지금 경제 기반 승수 있어요? 찾으셨어? 그럼 기반 산업의 고용 기반화가 지역 경제 기반 승수를 만큼 총 인구가 더 변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1, 2, 3번을 보시면은 기반 산업의 수출분의 고용 기반화가 지역의 총고용 인구라든지 지역의 총 인구수라든지 영향을 안 준다, 영향을 준다? 준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지금 100명이 늘어났으면 그냥입니까? 전체 500명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아까 내가 몇 번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아까 하다가 303페이지 24번이죠. 자, 갈게요. 자, 아까 제가 경제 기반 승수 기억나시죠? 그냥입니까? 총이 올라갑니까? 기반이 내려가죠. 맞아요? 총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 그렇죠. 10만 명이고, 뭐야. 자, 비기반이 얼마죠? 6만. 기반은 얼마예요? 참고적으로 10만에서 6만 빼면 돼요. 4만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럼 10만에서 4만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5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절대 별표는 치지 마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25번 있어요? 갈수록 큰일 났네, 이제. 박스가 나와. 그지? 그럼 봐봐. 지금 봐봐. 경제 기반 승수를 골라라 했죠? 그럼 경제 기반 승수를 그럽니까? 위가 총인이 올라갑니까? 밑에는요, 기반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LQ가 1보다 큰 게 기반이에요. 그럼 LQ가 1보다 큰 건 어떤 것밖에 없어요? 전자산업이 기반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전자력이 몇만 명이죠? 총이 얼마예요? 총 다 더해보세요. 이거 다 더해보세요. 야, 밤새겠다, 밤새겠어. 2만, 3만, 4만이잖아요. 그럼 4만을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반이 몇만 명이다? 2만이 되는 거죠. 그럼 몇 배? 2배의 승수라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2번이 정답이고,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아실 테고, 자, 지금 3번을 보시면은 경제 기반 승수가 4죠. 그럼 몇 배라는 뜻이에요? 4배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기반이 지금 몇만 명 늘어났대요. 4만 명 늘어나면 4, 16만 명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해설에 이 4만 명을 1만 명으로 고쳤어요. 그럼 1만 명으로 하면 맞겠죠? 1만 명은 몇만? 4만이 늘어나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재 28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84. 가셨습니까? 민간 개발에 대한 방식이라고 돼 있죠? 찾았죠? 근데 제 프린트를 5번의 택지 개발로 가시면은, 택지 개발로 한번 가보세요. 택지 개발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공공 택지 개발만 있어요? 민간 개발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4가지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몇 가지 사업? 그 번호라도 불러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 자체 개발 사업, 지주공동, 토지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284페이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는 4가지로 구성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4가지 자체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 천천히. 자, 우리가 이 개발이라는 것은 택지 개발은 공용 개발만 있어요. 민간 개발도 있어요. 민간 개발이라는 거죠. 그렇죠? 민간. 그래서 민간 부동산 개발에 대한 사업 방식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제 프린트 보고 있습니까?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은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합니까? 다 하죠. 지금 프린트 좀 보세요. 봤어요? 계산할 때는 확 싹 계산이 힘들어가지고, 그지? 계산 잘해요. 일찍이. 자, 자체 개발.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해요. 누가 다 한다? 그럼 여기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토소라고 할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자금 됐죠? 여기는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되나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 소유자. 사업기획, 자금조달, 건설시행, 이익계속 모두 토지 소유자가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지주공동은 같이 하는 거죠. 지주공동은 그럽니다. 지주공동사업은 말 그대로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주가 토지 소유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토소가 자기만 합니까? 공동사업을 합니까? 공동사업을 해서 개발업자가 같이 얘가 자금을 둬서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럼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아까 자체개발사업은 수익은 다 얘한테 가지만 위험하죠. 그래서 이 분산의 지주공동이 비교해서 나왔고, 지주공동의 대표적인 게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그다음에 이제 등가 교환 방식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등가 교환 방식은 자 만약에 얘가 60억 됐고 40억 됐으면 그냥입니까?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합니까? 그러면 지분을 공유하겠죠, 그죠?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줘요, 대물로 줘요. 건축물 일부러 주겠죠? 그럼 변제합니다. 그럼 대물 변제형이 가장 대표적인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개발업자가 그냥입니까? 대물로 가져갑니까? 그러면 수수료예요? 지분을 공유한 거예요. 완성된 부동산을 공유한 거죠. 보고 계십니까? 그럼 얘는 수수료를 취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만? 지분을 공유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지분 공유. 지분 공유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게 있나? 자, 이건 말 그대로 대물로 줬어. 분양금 수익금으로 줬어. 분양 수익금 줬죠? 분양금 우리가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공사비 지급형. 자,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합니까? 그럼 수수료를 먹었어요. 지분을 공유했어요. 분양 수익금으로 가져간 거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수료가 나오면 되나 안 된다? 안 돼요. 지분을 공유한 거죠. 오케이? 투자자 모집형은 투자로부터 사업장을 마련해서 신디케이트 조합 아파트 같은 거고 사업 위탁형이라는 게 있나? 배워치세요. 등가 교환과 사업 위탁을 우리가 바꿔서 나올 수가 있는데 등가 교환 방식과 사업 위탁이 달라요. 사업 위탁 또는 수탁이라고 합니다.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은 사업 위탁형 찾으셨죠? 신탁과 유사한데 얘는 소유권이 넘어가요. 뭐가 넘어간다? 그럼 우리가 토소가 소유권이 안 넘어가죠, 참. 얘는 안 넘어가고 형식적으로 이제 신탁회사가 넘어가죠. 그럼 얘는 토지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다 하죠. 자, 얘가 토지를 제공하고요. 토지를 제공하고 지가 직접 자금도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겠죠. 그래서 아까 맡긴 사람을 앞쪽에서 위탁자라고 했죠. 그래서 위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얘가 수탁자는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직자. 그럼 나중에 돌려주겠죠, 그죠? 수수료를 받습니다. 뭘 받는다? 자, 그럼 아까 등가 교환하고 틀려요. 등가 교환은 그냥 했어요. 지분을 공유했어요. 얘는요,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수수료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분을 공유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업 위탁은 신탁과 유사하지만 그럽니까?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갑니까?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사업 시행 자금 조달 다 토지 소유자가 하죠? 개발자는 뭐만 취해요? 개발업자 지분 공유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토지 신탁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서 왜 그 PF 할 때 토지 신탁이 있었죠? 토지 신탁 방식. 자, 그러면 아까 사업 위탁은 그럽니까? 소유권이 안 넘어갔습니까? 얘는 넘어가요. 아까 형식적이라고 그랬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이전이 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되니까 자, 자금 조달도 그냥입니까? 아까 수탁자가 있습니까? 아까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탁자죠, 그죠? 위탁자고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이거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그냥요 자금 조달도 해요.
자금 관리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신용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요.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로 가죠. 사업 명의.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 증서를 발급하겠죠. 그죠? 그럼 신탁에 대한 그 신탁자한테 그 수익을 돌려줍니다. 제3자가 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형식적이니까 그냥입니까? 돌려줍니까? 뭐만 취하죠? 수수료만 취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얘랑 공통적은 그냥입니까? 수수료는 같습니까? 같죠. 그렇죠? 그래도 지분 공유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신탁은 어떻게 해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럼 개발자가 신탁회사 명의로 가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뭐만 취하죠? 수수료만 취하는 거죠. 컨소시엄은 소규모다 대규모다. 법인간이라는 게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저자의 책에서는 제가 어떻습니까? 체크할 것만 갈게요. 284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웃라인을 잡아볼게요. 따라서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위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얘네들이 가장 많이 비교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자, 일로 와보세요. 이 중에서 수수료가 붙는 게 위탁, 수탁과 신탁이죠. 등가 교환은 수수료가 안 붙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컨설팅을 해줬는데 수수료 안 줘요. 그럼 굉장히 내가 화났겠죠. 그 회사 가서 책상을 두들겨봐요. 탁자가 붙어야 수수료가 붙습니다. 뭐가 있어야 수수료 붙는다? 탁자. 이해 갔어요? 등가 교환은 탁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수수료 없고 지분 공유하죠. 연구했어요. 근데 수탁과 신탁은 그냥이야. 탁자가 들어갔어. 수수료 있고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284페이지 가시면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그냥이야. 탁자 들어갔어. 수수료 들어가죠. 지분 공유에 안 해. 근데 소유권 넘어갔죠. 사실상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가요? 그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나요? 개발사업 시행 후 운영성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실적을 배당하죠. 그렇죠? 사업 전반이 신탁회사 명의로 가고 수수료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우리가 이 토지 임차에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 무슨 방식? 새로운 차지 방식인데 땅을 빌린 거예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일정 기간 차지 계약을 맺는데 계약 시점에는 건물에 대한 그 개발업자는 토지 임차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죠. 근데 그 중에 건물 임대 수익의 근거로 토지자한테 지대를 지불해요. 4번이 나옵니다. 별표. 땅을 샀어요. 땅을 빌려줬어요.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합니다. 보기 계시죠? 건물은 그냥이야 시가로 양도해.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용지 방식에 환지와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환지 방식이 잘 나옵니다. 별표. 왜 채비지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면 토지구역 정리사부터 원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축소되면서 존중되며 사업기간이 길고 공공요지 확보가 어렵죠. 자, 수용 방식은 그냥요 매수 방식이에요. 공용이죠. 그래서 개발이익은 이제 공시지가고 토지 소유권이 소멸됐죠. 사업주의 자금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환지 방식은 매각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혼합은 환지와 수용을 합쳤죠. 단수는 권리가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가셔서 쭉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304페이지로 갑니다. 304페이지로 갈게요. 가셨습니까? 304페이지. 찾았어요? 그러면 27번 있어요? 자, 예상 문제는 그냥 답만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사업수탁 기억하십니까? 탁자 붙었습니까? 수수료 들어갑니까? 지분 공유합니까? 안 하잖아요. 좀 힘을 내. 그럼 지분을 공동으로 공유한다는 건 틀렸겠죠. 몇 번 정답? 1번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28번의 별표. 기출은 다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제가 아까 네 가지로 자체개발, 지주공동, 토지신탁, 컨소시엄이라고 했죠. 그 시험 문제는 네 가지 위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자체개발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 토지 소유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토지 소유자 들어가고 개발업자 들어가면 안 되죠. 모두 토지 소유자가 가니까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위험성이 높아요. 또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자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 비율에 따라서 나눠 먹죠. 그게 무슨 고안 방식이에요? 같은 가격을 나눈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3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칠판을 보세요. 사업 위탁은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신탁해서는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틀리죠. 그런가요?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3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의 사업 조달, 사업 기술 보완을 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이 컨소시엄 방식이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를 분양금 수입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29번에다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입니다. 기출 적었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팁을 드립니다. 기억해 보시면 수수료가 나와요. 얘기해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다 날리셔야죠. 그런가?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의 사업을 시행을 맡겼죠. 그럼 이건 토지를 안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위탁 수탁 방식이라는 거죠. 맞나? 야, 니은이 너무 쉽다. 신탁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죠? 그럼 그냥이야 형식적 소유권 이전돼서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된다는 것은 신탁개발 방식이라는 거죠. 몇 번? 2번. 넘겨볼게요. 자, 30번 들어갑니다. 30번도 이거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한번 다 풀어보죠.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틀린 것은 사업 수탁은 수수료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토지 신탁, 자, 이거 수수료 들어가죠? 근데 개발 사업 주체는 누가 되죠?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인가요? 등가 교환은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주가 시공사의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도 등가 교환 방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등가 교환은 개발업자는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신차지 있었죠? 자, 신차지는 그냥요 토지를 임차해요.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한테 지대가 지급되겠죠? 이렇게 답하시고요. 그 다음 31번은 답만 좀 보겠습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 틀린 것은 자 1번 갑니다. 자,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 개발 사업의 전말을 위탁받아. 자, 그럼 봐봐. 아까 자체 사업은요 개발업자 들어가면 됩니까? 벌써부터 틀린 거죠. 그렇죠? 위탁을 받았죠? 그럼 사업 위탁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렇고요. 자, 32번의 배표. 중요합니다. 배표 치셨습니까? 다 볼게요. 자, 일단은 부동산 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것 맞고요. 법률적 위험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야지 법률적 위험을 줄입니까?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좋죠. 시장성은 매매 임대 들어갔죠. 자, 토지 신탁은 자 그냥입니까?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그럼 개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맞나요? 자, 5번이요. 아까 BTO와 BTL을 바꿔낸다 그랬죠. 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빌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속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트랜스퍼.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맨 끝에 임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이건 뭐죠? BTL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자, 33번 틀린 거 갑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좀 다 볼게요. 일단은 정답을 먼저 보시면 4번이 정답이죠. 아까 환지는 사업회에 대한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공공률을 제한 토지를 토지주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재분배하죠. 그런가요? 2번 아까 PF 배우셨죠? PF는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사업성을 기초로 한다고 했나요? 자,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죠? 그래서 개발 분양을 임대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돌려주고요. 5번 별표. 혼용은 뭐하고 뭘 합친 거예요? 한지하고 매수. 그건 가져가셔야 되죠. 정답은 4번인가요? 자, 34번을 보시면요. 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 후 개발된 토지 소유한테 재분배했죠.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죠. 공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시죠?
1번이 정답입니다.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자, 공통적인 거니까 그냥 답만 볼게요. 3번을 보시면은, 토지를 매수하고 한지를 혼합한 게 수용입니까? 혼합입니까? 여기 기출이라고 적었어요. 기출이거든요. 기출. 혼합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번에다 또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택지 개발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환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수용 방식이죠. 이걸 환지 방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정답 3번이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아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계산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까 계산에 LQ는 그냥입니까? 전국이 다 같습니까? 그럼 크기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혹시라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방식이지만 아까 이렇게 나왔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입니까? 곱합니까? 나누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